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병원이나 보건소가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기록들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꺼리던 헌혈이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크게 늘면서 혈액 보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자가 탄탄한 자생동력 구축을 4년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진료를 한 병원이나 보건소가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선 진료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진료 기록들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9년 전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60대 김덕주 씨는 최근 다른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과거 진료 기록부를 발부받으러 병원을 찾았지만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이 폐업하면 보통 진료 기록이 보건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를 찾았지만 김 씨의 진료 기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것도 갖다 놓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트가 폐업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 기록은 보건소나 병원 측에서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김 씨는 사라진 진료 기록부를 찾기 위해 김해시 보건소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진료 기록부를 찾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보건소가 폐업한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보관 계획서를 받을 때 진료 기록부 숫자만 확인하다 보니 진료 기록이 사라져도 아예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병원들이 진료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평소 점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개폐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한두 명의 담당자가 그거를 관리하기에는 부족이에요. 문제는 진료 기록이 사라져도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개정된 법에도 병원 개설자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답니다. 이거는 테스트나 보관하다가 이제 분실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진료 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병의원만 12,000여 곳. 환자의 진료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제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헌혈량이 크게 부족했지만 거리두기 조치 해제 영향 등으로 최근 헌혈 횟수와 함께 혈액 보유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자리가 넘는 헌혈대에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종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으면 못하고 좀 끓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지금 편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을 꺼렸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 위급한 혈액이 많이 필요로 해서 가족 단위로도 헌혈하러 오시고 보호자분들이 직접 와서 헌혈해주는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헌혈센터 등에서 확보한 혈액이 담긴 운송 상자입니다. 이곳 혈액원으로 하루에 3차례씩 전달되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3월에 비해서 경남만 해도 혈액의 양이 약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혈액 보유량도 2년 전 적정 보유량이 5일분에 크게 못 미쳤지만 최근엔 11분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혈액 보관소도 가득 찼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감소함으로써 일단 단체 헌혈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4주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기 때문에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을 주로 하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다음 달이면 또다시 혈액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꾸준히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 가량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진 예년보다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 17도,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7도, 밀양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7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6도, 합천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과 합천이 26도, 사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당분간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자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은 진주의 탄탄한 자생동력 구축을 앞으로 4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망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민선 7기부터 시작한 부광진주 3대 프로젝트 마무리, 원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선악산 터널과 제2금상교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의 회전익 시험비행센터를 시작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의 산업을 촉진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일 당선인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를 더 활성화해 빨대 효과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남 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이제 이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 경남 내에서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의욕설적이죠.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25년 부산으로 강제 이전한 도청의 진주 환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도정 질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공익 처분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밖의 정가 소식을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도정 질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남도의 대응을 촉구한 이옥선 송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인구 경상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자본 재구조화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공익처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등 도내 6개 시군이 추진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태영 의원은 민속 소싸움 경기를 여는 전국 11개 시군 중 경남이 과반이 넘고 우리나라 소싸움 발원지도 경남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을 가동 중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추진하는 관사 폐지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도 홈페이지에 3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인수팀이 활용 방안을 찾는 관사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살았던 관사와 경남 도민의 집 등 2곳으로 도는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인수팀과 상의해 실용적인 사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해시의회 제9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초선의 김동관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송유인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새 의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수당이 바뀐 만큼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 위원장 구성에 앞으로 마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갑니다. 거창 지역 기미 독립 만세운동 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27회 무학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이 오늘 오후 2시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찾아가는 상담축제 1388 청소년 어울마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 남지여자중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 제94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 이창구청 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거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직 공무원 모임에 예산 8천만 원을 지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의 전초전과 같은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군청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지난 10일 거창군청 행정과 등 선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남해군이 통영시, 부산시,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광역 관광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해와 통영, 부산의 관광시설 11곳 가운데 지역 간 관광지 2곳을 갈 수 있는 투어 코스 패스권과 한 지역의 관광지 2-3곳을 둘러볼 수 있는 패스권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10월까지 모두 6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진주시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1회 이용요금 2,000원에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오는 17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휠체어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출퇴근과 점심때 배차 지연으로 교통 약자의 불편이 커 일반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자는 실국별 업무 보고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취임 후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홍 당선자는 인수위 출범 일주일 동안 받은 실국별 업무 보고 내용이 시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경제 살리기와 당면 산업을 중심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모 신문사의 도청 출입 기자를 옹호한 기자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앙언론사 기자단이 지난 4월에 문제의 기자를 간사로 재선출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주간 시군과 기획 단속을 실시해 도내 20곳의 비산먼지 부실관리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 대상으로 특사경이 직접 수사 중입니다. 나머지는 관할 시군에서 부적절한 위법 행위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51건이었던 노인 학대 신고는 2020년 305건, 지난해에는 440건으로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노인 학대 예방 근절 추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이 경남 남부 세관과의 민간 협업으로 대형 해양 플랜트 진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우조선이 총 중량 2만 2천 톤에 달하는 부유식 원유 가스 생산 설비를 옥포항 외해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경남 남부세관은 관련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국제무역선인 자항선으로 해양 플랜트를 옮길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경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선 양영자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입소 노인 가족과 종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이 주제에 맞게 1시간가량 토론을 펼쳤습니다. K리그2 경남FC는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사랑의 골 적립 오픈펀드에 가입해 최대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경남FC의 홈경기 때 한 골당 100만 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기관이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로, 이 기금은 경남 지역 여자축구부인 진주 남강초와 창원 명서초, 진주 여중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